10월 4일 수업 시작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꽤 많이 풀어봤죠. 그 다음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처음으로 소개를 했어요. 제이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변수를 만들 때 중괄호를 걸어서 이름 콜론 값 쉼표 이름 콜론 값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 안에 하위 정보를 집어넣는 형태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럼 이제 요 값에 접근할 때는 변수.이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혹은 변수 괄호 열고 문자열로 이 이름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요 이름을 다른 변수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잘 안 쓴다 그랬죠? 요걸 제일 많이 써요. 자, 이렇게 어떤 변수 안에 하위 데이터를 내장하고 있는 거, 배열도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얘네를 자바스크립트에선 통칭 객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봤었던 내용의 큰 줄기는 이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 이어서 이 값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이 값,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자바스크립트의 변수 타입은 숫자 타입인 넘버, 문자열 타입인 스트링, 그 다음에 논리형, 불린. 이 세 가지가 자바스크립트의 3대 데이터 타입이고 그 밖에 널, 나중에 저장해야지 하면서 비워놓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undefined, 정의되지 않은 변수, 뭐 이런 타입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 진도가 마무리되면서 변수의 유형이 하나 더 늘었죠. array, 배열. 그러니까 이 값의 자리에 배열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이슨은 하나의 변수에 하위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의 그룹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포함하는 제이슨, 오늘 여기부터인데 이름 콜론 숫자, 이름 콜론 문자열,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 종류를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름, n번째 이름에 배열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 접근을 할 때는 지금 객체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객체 이름 점 이름의 n번째, 그럼 얘잖아요. 얘가 또 배열이죠. 그럼 이제 여기부터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객체 이름 점 이름 n에 0번째 요소라고 하면은 값 1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객체라고 돼 있는 거 하나에 이름 1, 이름 2 이렇게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 이름 n번째는 자기 스스로 또 하위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부터 정보들이 진짜 계단처럼 쌓이기 시작을 해요. 자, 좀 더 깊게 얘기해 봅시다. 제이슨의 계층 구조입니다. 우리가 2차 배열 얘기할 때 이런 거 했었어요. 콘스트 A는 한 다음에 1, 2. 콘스트 B는 한 다음에 10, 20. 그 다음에 콘스트 C는 해놓고 배열을 여는데 다른 배열을 넣는 거죠. A, B. 이게 2차 배열이었죠.
그래서 A랑 B를 따로 만들기는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한 번에 쓰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거거든요. 요 얘기를 그대로 제이슨으로 가져오세요. 제이슨 1이라는 애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제이슨 2라는 애가 또 데이터가 있을 때 제이슨 3에 데이터 1은 제이슨 1, 데이터 2는 제이슨 2. 얘네가 이 자리로 들어오는 거죠. 배열 안에 다른 배열이 들어오는 것과 제이슨 안에 다른 제이슨이 들어오는 것. 규칙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 C를 정의할 때 이렇게 한 번에 적는 것도 가능했으니까, 괄호 하나 빠졌네요. 한 번에 정의하는 것도 가능했으니까 얘라고 안 될까요? 얘도 my JSON equal 한 다음에 데이터 1은 뭐뭐뭐, 데이터 2는 뭐뭐뭐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떠올리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그 윈도우 폴더 같은 거 관리할 때 보면은 폴더가 이렇게 그 트리 구조로 확장되죠. 이거 떠올리시면 돼요. 실제로 제이슨을 코딩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이 정보의 계층 단위로 코드 블록을 접었다 열었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계층화를 살펴보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라는 거죠. 자, 일단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예제 살펴볼게요. 자, 7단원의 2번 파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8단원 파일 미리 보내놨어요. 단톡방 확인 못하신 분들 확인하세요. 자, 2번은 복합자료 구조예요. 자, 컴퍼니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이 어떤 회사 하나를 소개하기 위한 하위 정보들을 중괄호 안에다 묶어 놓는 거죠. 네임은 뭐 굿모닝 컴퍼니, since는 2013년부터,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이 회사 안에 부서는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배열로 묶어서 기획팀, 디자인팀, 개발팀 이런 식이 됐죠. 자, 그러면 굿모닝 컴퍼니라고 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선 company.name, since라고 하는 정보에 접근할 때는 company.since 이것도 되고, company 대괄호 열고 이름을 문자열 형태로 적는 거 되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됩니다. 자, company.department라고 하면 요거죠. 이 배열 안에서 0번째 기획팀, company.department의 1번째 디자인팀이 되겠죠. 0, 1, 2니까요. 마지막으로 컴퍼니에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이름도 문자열처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컴퍼니의 디파트먼트 문자열처럼 접근할 수 있죠. 여기서 된다고 봤잖아요. 근데 이 디파트먼트 안에 있는 게 배열이니까 2번째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 제이슨 구조는 복잡한 배열 구조를 일부 대신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let a는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메모장에 합시다. let a는 1, 2, let b는 10, 20, 30, let c는 100, 200, let d는 1000, 2000. 자, 2차 배열 두 개를 만들게요. let c, E1은 A와 B, let E2는 C와 D. 여기까지 문제 없죠. 2차 배열 두 개 만든 거잖아요. let D는 E1에 E2,
그럼 이건 몇 차일까요? 3차. 직접 적으면은 여기 1, 2, 10, 20, 30.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가 또 들어가죠. 이렇게요. 이론상으로는 n차 배열까지 돼요. 무제한 확장돼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갈 거면 이때부터는 I번째, J번째 진짜 대혼란, 대혼동의 도가니가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반복문을 도대체 몇 겹으로 쳐야 돼? 3중으로 쳐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2겹으로 치는 것도 헷갈려 죽겠는데. 자, 격하게 공감하시면서 고개 끄덕이시는 분 봤어요? 자,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3차, 4차, 5차, n차까지 다 가능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프로그래밍 하다가 만약에 2차 배열을 넘어갈 일이 생겼다.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하세요. 실무에서 2차 배열 넘어가는 거 장담하건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면 2차 배열을 넘어갈 때쯤 되면은 적당히 제이슨하고 섞어요. 그럼 구조가 좀 단순해지거든요. 그래서 제이슨 구조를 활용하면은 복잡한 배열을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층 구조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3번 예제 들어갈게요. 결과는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각각의 정보값들이 출력이 됩니다. 자, 3번. 원을 표현해 봤어요. 동그라미. 원을 정의하는 게 보통 중점, 그리고 반지름이에요. 원의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거든요. 중점에서 다 똑같잖아요. 똑같이 돌잖아요. 똑같은 거리로. 그래서 중점의 좌표를 센터 포인트라는 이름의 제이슨으로 정의를 했어요. x는 5, y는 10. 자, 그래서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라고 하면은 한 요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클 1는 이 중점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라디우스, 반지름을 5.10으로 잡았습니다. 여기까지가 5니까 5.1이니까 살짝 넘어가겠죠? 좀 그리기를 잘 못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한 요 정도 되는 원이 만들어지겠죠. 네, 요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하위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서클 1점 센터 점 센터는 얘네요. 얘는 다시 이거죠. 그러니까 서클 1점 센터 점 x 서클 1점 센터 점 y 이렇게 되는 거죠. 서클 1점 라디우스라고 하면 반지름을 가져올 수 있고요. 이렇게도 되겠죠? 서클 1에 센터라는 애가 있어요. 이 센터도 제이슨이라서 x가 있어요. x. 이런 식도 가능하겠죠.
자, 근데 이런 문자열 타입을 왜 잘 안 쓰냐면요. 저는 지금 기능을 꺼놨는데, 서클1 점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좀 다소 도와주는 게 있어요. 점 찍으면 나와요. 이렇게 선택지가. 제 생각에는 이런 편의성 때문에 점을 많이 찍지 않나라고 그냥 유추만 하고 있어요. 자, 계층적으로 정의한 경우 서클2 센터는 콜론 띄고서 이렇게 라디우스는 5.10 같은 정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 괄호 단위로 괄호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이건 포문하고 이 포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괄호를 가져가는 모든 형태는요, 코드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코드의 구조를 좀 가늠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은 변수 선언이 다 바로 돼 있었죠. 바로 돼 있죠. 이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자바스크립트 연습하시면 그냥 반은 믿고 걸으세요. let 아니면 콘스트예요. 배열 같은 경우는 콘스트로 해도 된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콘스트로 해도 안에 내용물을 교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그냥 바로 돼 있는 거는 적절한 표현, 그냥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옛날부터 자바스크립트 하다 보니까 바로 선언하는 게 저도 모르게 습관이 돼버려서 그냥 계속 바로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요거 두 가지로 습관을 들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층 구조까지 확인을 했고요. 시간이 좀 남았네. 하나 더 봅시다. 자, 그 다음 목록 구조입니다. 네. 좀 더 복잡해졌죠? 제이슨의 밸류, 값이 배열로 정의되어 있으면서 제이슨의 값이 배열로 정의되어 있으면서 괄호 모양을 보면 배열이죠. 그러면서 각 배열의 원소가 또 다른 제이슨인 경우 여기 요만큼이 0번째예요. 여기가 1번째, 여기가 2번째, 여기가 3번째. 단 이 경우에 배열의 원소로 들어가는 이 제이슨들은요 똑같은 구조를 가져요. 여기에 키가 다 똑같아요. 물론 이것도 자바스크립트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배열 안에 제이슨이 들어있을 때는 제이슨의 이름은 다 똑같이 간다라는 게 거의 국룰이다시피 해요. 사실 국룰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끼리 유행한다라는 걸 좀 세게 표현하는 거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배열의 원소들의 구조가 동일해야 이걸 반복문으로 핸들링하기가 좀 편해요. 자, 그럼 이 목록 구조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 뭘 만드느냐? 스튜던트1, studn 학번, 학년, 학생 이름. 스튜던트2, 학번, 학년, 학생 이름. 각각 독립적인 제이슨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하나 정의했는데 학급 안에 학생도 있고 교사도 있겠죠. 자, 스튜던트에 학생 1명, 학생 2명. 각각의 학생을 구성할 때는 보통 특성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때부터 이 데이터를 목록 혹은 리스트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어찌됐건 배열을 만났잖아요.
배열을 만났는데 classroom.student 까지가 배열이니까 배열의 길이는 classroom.student.length가 되겠죠. 클래스룸에서 스튜던트의 정의되어 있는 게 요거니까 이 녀석의 길이. 그러면 2죠. 자, 반복문 구성에서 0번째 학생 classroom.student의 0번째의 studno. 얘가 0번째고 얘가 1번째예요. 그러면 i가 0일 때는 요 정보를 출력을 할 거고요. i가 1일 때는 이 정보를 출력을 하겠죠. 배열 안에 있는 제이슨이 구조가 왜 동일해야 되느냐를 강조하냐면은 첫 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stdno grade name 이렇게 정의했고 두 번째 데이터는 snum grd 얘는 name이니까 nm 이렇게 좀 간결하게 표시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실행하면 제이슨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반복문으로 돌리면 i가 0일 때 스튜던트 1을 가지고 할 거니까 얘잖아요. 그러면은 stdno grade name 위에 지금 가려졌지만 stdno grade name 문제없이 있죠. 근데 i가 1이 되면 얘잖아요. 이게 1번째죠. 그럼 1번째 재료는 snum grd nm이잖아요. 자, i가 1일 때 stdno 있나요? 없죠. grade 있나요? 없죠. name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구조가 달라버리면 첫 번째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탐색을 하는데 두 번째 데이터는 없으니까 죄다 undefined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탐색하기가 어려워져요. 제이슨 구조가 다르면. 이런 이유로 배열 안에 들어가는 제이슨은 구조가 동일해야 한다. classroom.student는 배열이죠. 그럼 요 배열을 좀 축약해서 구성을 하면 for of가 가능하죠. 자, for of는 배열 전용이라 그랬어요. 얘가 배열이어야 되죠. classroom.student 배열 맞죠? 그러면 요 배열이 여기에 걸리는 거니까 이 s는 뭐가 되겠어요? 직접적으로 student1, student2가 되는 거죠. s.studno, s.grade, s.name. for of의 단점은 지금 출력하는 게 몇 번째 항목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 for of를 쓰면서 몇 번째 항목인지 알아야겠다라고 하면은 인덱스 역할을 할 변수를 하나 정의하세요. 0으로. 반복 돌 때마다 인덱스의 규칙은 1씩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배열 돌 때마다 얘를 마지막에 1씩 증가시키면은 마치 while문의 초기식과 증감식 같은 역할을 해요. i번째 데이터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어려워요? 아니면 연휴 쉬고 와서 좀 워밍업이 덜 됐나? 자, 1교시 5까지 할게요. 지금 25분이니까요. 2번, 3번, 4번 얘네들 실습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8시에 봅시다. 자, 2교시 시작이에요. 조금 전에 봤었던 4번 예제입니다. 스튜던트 1 데이터가
이 클래스룸 안에 있는 스튜던트라는 배열에 들어갔고요. 스튜던트 2도 이 안에 들어갔죠. 자, 얘도 보면은 이만큼의 제이슨 데이터가 스튜던트 1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 거고요. 이 스튜던트 1은 여기 있죠. 그럼 따지고 보면은 요만큼의 이 데이터가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데이터를 정의할 때 이만큼의 내용을 여기다가 바로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스튜던트 2에 해당하는 요 데이터도 여기다가 바로 넣어도 된다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많이 만들거든요. 자, 5번 예제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자, 배열의 원소로서 제이슨 구조를 직접 명시. 이렇게 데이터를 만나면은 일단 괄호 모양부터 보세요. 키 앞에 있는 괄호가 대괄호면은 배열이에요. 중괄호면은 제이슨이죠. 그래서 앞에 대괄호가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중괄호 사이에 쉼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이가 하나가 되니까요. 스튜던트의 0번째가 이만큼이죠. 여기는 1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클래스룸 스튜던트의 0번째가 요거 3개 정보를 담고 있는 거고 1번째는 요거 3개 정보죠. 반복문은 아까랑 코드 구조가 달라졌다고 해서 데이터가 달라진 건 아니죠. 아까랑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반복문은 동일하게 들어왔어요. classroom.student.length classroom.student.length 그러면 요 배열의 길이니까 원소 2개죠. 2. 그럼 i의 범위는 0부터 2보다 작다니까 1까지 1씩 증가. classroom.student의 0번째 그 다음에 1번째 항목이 되겠죠. 자, 이 예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은 이제 복합구조입니다. BBS라고 불리우는 자료구조를 하나 정의했는데요. 게시판을 표현한 거예요. 자, 먼저 타이틀, bbs.타이틀, 여기는 문자열이 있네요. 게시판 이름. bbs.count는 4. 포함하고 있는 게시글의 수. bbs.item은 배열이죠. 배열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예요. 콤마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0번째 항목은 첫 번째 게시물, 1번째, 2번째 게시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괄호를 만들 때, 앞에, 아까 그 5번 예제 봤을 때요, 이 괄호를 줄바꿈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에요. 이런 식으로 줄바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줄바꿈이나 들여쓰기는 어디까지나 내가 알아보기 쉬운 대로 하는 거다. 뭐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자, 그럼 bbs.title은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을 출력할 거고요. bbs.count는 4라는 값을 출력할 거고. 그럼 이제 아이템은 배열이니까 반복 돌려야죠. 자, 그래서 bbs.item.length 그러면은 요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 돌 거고 bbs.item의 i번째 길이가 아까 4였으니까 i는 0부터 3까지죠. 1씩 증가고요. 그러면 아이템의 0, 1, 2,
세 번째에 대한 id 요거죠. 그리고 bbs.item의 0, 1, 2, 3에 대한 서브젝트 얘네가 되겠죠. 자, 요건 지금 일반 포문으로 구성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포오브입니다. bbs.item을 포오브로 통째로 걸면 이 k는 배열의 원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이 제이슨 하나를 통째로 대입받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템의 원소니까요. 그러면 k.id, k.subject가 되죠. k가 요거 하나 통째가 되니까 k.id, k.subject. 두 개의 포문이 모두 출력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문을 쓰건 그냥 내가 편한 거 쓰면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제이슨 구조의 확장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키에 대해서 출력하거나 다른 변수에 대입하려고 하면 undefined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const 데이터는 a는 100, b는 200이에요. 근데 console.log에 data.c를 출력해라. 혹은 let x는 data.d를 대입해라. 그래서 console.log에 x를 해라. 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c가 있나요? 없죠. 그럼 여기서 출력되는 건 undefined예요. d도 없죠. 그러니까 x에 대입되는 것도 undefined예요. 그럼 출력도 undefined가 되겠죠. 근데 존재하지 않는 키에다가 대입을 해라. 데이터.z에다가 1, 2, 3을 넣어라. 데이터.y에다가 500을 넣어라. 배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열 때도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에 대입하면은 그만큼 확장됐어요, 배열이. 제이슨도 마찬가지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에 집어넣으면요, 그 순간 여기 만들어요. z는 1, 2, 3, y는 500.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고무줄처럼 내가 마음대로 확장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foo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고 name은 자바스크립트, age는 19예요. 근데 foo.email을 출력하라라고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걸 출력하니까 undefined가 나온다는 거죠. 정의되지 않은 걸 출력하려고 하잖아요. 자, foo.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age라고 쓰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오타가 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undefined죠. 거기에 1을 더했죠. 그러면 undefined는 연산하면 결과가 숫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not a number, nan이 출력이 돼요. 근데 foo.email에다가 내가 값을 넣어라라고 하면 이메일이라는 애가 없잖아요. 그 순간 출력하면 여기에 이메일이라는 애를 만들어 버린다고요. 자, foo.email 출력 undefined, 다음에 오타난 거를 연산했을 때 nan. 이메일에다가 뭔가 집어넣으면은 그 순간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제이슨은 무제한으로 확장이 가능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애당초 그냥 처음부터 빈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아까 제가 제이슨을 이런 식으로 이제 게시판 구조로 하나 본딴 거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이제 막 오픈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스타 같은 거에 포스팅을 하나 올렸어요.
그럼 덧글 몇 개? 덧글? 딴 개. 누군가 덧글을 쓰면 그때마다 하나씩 늘어날 거 아니에요. 확장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제이슨 객체도 처음부터 그냥 빈 걸로 만들어요. 그냥 괄호만 나오죠? 자, 여기다가 반복을 돌아요. i는 0부터 9까지입니다. 1씩 증가고요. value에 i를 연결하면 value 0부터 value 9까지가 되겠죠. 덧셈은 연결이니까요. myJSON에 value 0이라는 키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i 곱하기 100을 넣어라. 그러면 없는 키를 그 순간 만들어 간다고요. 이걸 반복문으로 처리했으니까 10개의 키를 여기다 계속해서 추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빈 데이터가 반복문 안에서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랬었는데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데이터를 확장시킨 거죠. 오늘 내용이 좀 어렵나요? 이게 느껴지는 게 약간 그 표정들이 좀 버겨워한다는 느낌이라서 표정 보면은 아, 잘 듣고 있구나 아니구나가 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표정들이 좀 굳어 있어서. 다음 거 넘어가도 돼요? 자, 8번 얘기는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했었던 얘기예요. 참조 복사라고 하는 거. A는 100이고요. B는 A래요. 그럼 둘 다 출력하면 각각 100이죠. 둘 다 100이죠. 근데 A를 1 증가시켜요. 그럼 그 다음에 출력하면 A는 얼마겠어요? (100) 나왔어요. 근데 A를 1 증가시켜요. 그럼 여기서 얼마 나와? 101 나오겠죠.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아무 영향 없다 그랬잖아요. 자, 100을 여기서 B에다 넣었어요. 그럼 여기도 100이죠. 그럼 여기서 출력되는 B는 얼마예요? 당연히 100이지. 이게 그대로 출력될 테니까. 자, 이거를 보통 우리가 값복사라고 해요. 값끼리 복사하는 거는 원본이 변경되면 복사본에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실행하면은 A는 100일 텐데 B는 여전히 100이에요. 바뀔 이유가 없죠. B를 갖고 연산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배열이나 제이슨끼리의 복사는 참조 처리돼요. 참조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원본을 수정하면 복사본도 같이 바뀐다는 거죠. 자, 유저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네임만 리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그 유저를 멤버에다 복사해요. 출력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금 멤버가 두 번째 거고요. 유저가 첫 번째 거예요. 자, 이제 member.name을 kim이라고 바꿉니다. 여기를 kim이라고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출력하면 같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같이 바뀌어 있죠. kim. 이게 배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이슨하고 배열은 이렇게 그냥 대입하면 원본하고 복사본이 똑같아요. 자, 배열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D1은 1, 2, 3, D2는 D1. 출력하면 똑같이 1, 2, 3이겠죠? 그 다음에 D1에 0번째, 1번째, 2번째에다가 10씩 증가시켰어요. 분명히 D1만 증가시키고 D2는 안 건드렸어요. 근데 다시 출력하면은 같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배열하고 제이슨의 특징이에요. 배열하고 제이슨은 직접 대입하면은
복사가 아니라 그냥 바로 가기 아이콘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참조 복사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얕은 복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복사된 데이터가 원본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배열 같은 경우는요, 원소를 하나하나 직접 복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소끼리의 대입은 변수끼리 대입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자, new array의 a1.length 3이죠. 3칸짜리 빈 배열을 만드는 거죠. 두 개의 배열을 같이 핸들링 할 때는 두 개가 길이가 똑같아야 되고 인덱스가 같은 위치를 가리켜야 된다 그랬어요. a1.length 3보다 작은 동안 반복. 그럼 i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1씩 증가. a1의 0번째를 a2의 0번째에다 넣어라. 얘를 이 자리에 넣어라. 1. 1을 1 위치에다 넣어라. 얘를 여기다가 넣어라. 또 얘를 여기다가 넣어라. 자, 이런 식으로 원소끼리 개별 복사를 하면은 원본하고 복사본이 서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마우스가 잠깐 튀었어요. 자, 여기 뭐 출력문은 없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실 때는 여기다가 console.log의 A1 그 다음에 A2 이렇게 한 번씩 더 해보시면은 복사가 됐구나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A1의 0번째 10 하나만 이렇게 바꿔보고 다시 출력하면 아까는 분명히 두 개가 같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소를 하나씩 일일이 복사를 하면 한쪽의 원소를 바꿨을 때 다른 쪽은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깊은 복사라고 해요. 하나씩 하나씩 직접 대입하는 거. 자, 근데 매번 이렇게 반복문 돌리기에는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배열의 깊은 복사를 처리하는 자바스크립트 명령이 있습니다. 자, 배열이에요. 원본 배열점 슬라이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은 이 원본 배열을 깊은 복사 처리한 새로운 복사본을 반환해줘요. 자, A1이 원본, A2는 하나하나 내가 반복문으로 직접 복사한 거, A3는 슬라이스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복사한 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1의 0번째를 100 증가시키면 A2와 A3는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 출력할 때 똑같았고요. A1의 0번째만 100 증가시켰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죠. A2, A3는요. 그래서 깊은 복사 처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명령이 슬라이스 명령이에요. 제이슨도 마찬가지입니다. ADDR CT9 얘를 깊은 복사하려면 카피라는 이름의 제이슨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여기에다가 ADDR의 원소를 이 안에 직접 넣어줘야 돼요. 포인이라고 하면 이 제이슨에 대해서 반복을 직접 거는데 이 변수에 저장되는 거는 제이슨의 이름이라 그랬죠. 이름. 그래서 ADDR의 city와 9가 될 거고 ADDR의 city는 서울, ADDR의 9는 서초예요. 이거를 카피 안에 키라고 넣으면은
city와 구가 될 텐데, 카피에는 지금 그런 데이터 없죠. 없는 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순간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데이터를 만들면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복사하면 똑같을 거고요. addr.9에다가 강남이라고 넣어라 라고 하면은 얘는 바뀌어 있고 밑에 건 안 바뀐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피에다가 그냥 addr을 직접 넣어라 라고 하면 처음에 실행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개가 똑같거든요. 그 중에 addr만 강남이라고 바꾸면 마지막에 출력한 데서 같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그 제이슨 복사 방법이에요. 복사본을 하나 만들고요. object.assign 복사본 원본 얘를 여기다 부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사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카피2에 카피2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자, 요 출력문들은 이제 주석을 막을게요. 위에 요만큼 코드는 좀 덜어놓죠. addr 카피2. 자, 지금 출력한 마지막에 출력한 카피2예요. addr의 내용을 카피2에다 넣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 거죠. 근데 카피2가 비어있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라고 하면 addr을 카피2에다가 그대로 옮기는데 여기 누적해서 넣어요. 원래 있던 거에 누적을 해요. 네이션 존재하고 city와 구가 추가되는 거죠. 조건문하고 반복문까지는 아마 코드를 보면서 그래도 원리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흐름을 파악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들이 이제 점점 소개되는 양이 늘 거예요. 이거는 원리고 뭐고 없어요. 그냥 입력이 뭐고 아웃풋이 뭐다만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건 진짜 이거 원리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 만드는 애들 쫓아가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원본 코드를 보여줄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비행기표가 더 들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9번, 10번은 다음 교시 합시다. 다음 내용은 이제 구조분해인데요. 이 구조분해 정의는 우리가 배열에서도 봤었어요. 배열에서도 이제 구조분해를 봤었는데, 내용은 원소를 직접 개별 변수에다가 복사하는 거예요. 오브젝트라는 이름의 제이슨 객체에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값들을 개별적인 변수에다가 복사할 거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오브젝트.a를 x에 넣어라. 오브젝트.b를 y에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구조분해 문법을 적용을 하면은 제이슨이니까 괄호 모양이 바뀌어요. A, B, C라고 하면 오브젝트에서 A를 꺼내서 여기다가 B를 꺼내서 여기다가 C를 꺼내서 여기다가 넣어요. 그래서 각각 A, B, C 출력을 하면은 제이슨의 원소가 쪼르륵 복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배열의 구조분해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자, 지금 밑에 배열이 하나 있죠? 100, 200. 배열을 구조분해할 때는 변수 이름은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지우면 돼요.
X, Y가 됐건 A, B가 됐건 헬로 월드가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배열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을 구조분해할 때는 변수 이름을 개발자가 직접 정할 수 있는데 제이슨을 구조분해할 때는 원래 제이슨의 키 이름과 변수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이름을 바꾼다. 이렇게요.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이름을 제이슨에 있는 키와 분해되는 변수의 이름을 다르게 하면은 실행했을 때 undefined로 떨어져요. 죄다. 복사를 못해요. 자, 데이터의 네임은 hello, age 20, height, weight가 있어요. 그러면 구조분해할 때 나한테 필요한 것만 명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네임만 꺼내면 돼. 네임하고 그 다음에 height만 꺼내면 된다.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필요한 것만 명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것만 명시하면은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name이라는 거에 취소선이가 있는데요. 에러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마우스 올렸을 때 나오는 말풍선을 다 꺼놨는데 이게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타입스크립트 쪽에서 좀 뭔가 예약어에 해당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취소선이 나오는 거지 자바스크립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height라는 변수를 복사하면서 구조분해로 복사하면서 내가 이름을 바꿔서 갖고 싶어. 맨날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서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원본 이름 콜론 바뀔 이름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H에 172, W에 85가 저장돼요. 데이터 원본은 그대로 있겠죠? 배열의 구조분해에서도 점점점이 나왔었는데요. A1, 100을 여기다 복사하고 A2, 200을 여기다 복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A3와 A4 얘네를 묶어서 rest b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요. 요 변수 이름도 내가 뭐 K, 뭐 내 맘대로 주면 돼요. 점점점만 있으면 돼요. 자, 실행하면은 100, 200, A1, A2에 각각 100과 200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rest b에는 A3, A4 나머지가 들어간 거죠. 이 제이슨 구조분해는 나중에 리액트에서 숨 쉬듯이 나와요.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옛날 자바스크립트는 구조분해라는 문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쓰질 않아요. 근데 최신 자바스크립트 환경들은 이 문법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오리진에 name과 age가 있어요. 뉴데이터1에다가 점점점 오리진이라고 부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일단 여기다 다 갖다 놉니다.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name과 age가 그대로 복사됐죠? 그 뒤에다가 내가 추가하고 싶은 걸 넣어요. 그러면 원본 데이터를 확장하는 역할을 해요.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오리진 점점점을 붙여서 제이슨 객체를 집어넣으면은 요 내용들을 여기다 그대로 넣는다 그랬죠. 근데 뒤에 보면은 age라는 이름의 키가 또 있어요.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걸 지우고 얘를 덮어 씌워요. 표현 방식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표현 방식이 나중에 리액트에서 정말 많이 나오니까 미리 한번 기억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이 다시 나올 때쯤에 앞에서 했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이제 들춰보시라고, 내일 오시기 전에 옛날에 했던 거 그거 좀 다시 구조분의 내용 좀 다시 보고 오세요라는 얘기를 아마 제가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옵셔널 체이닝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 추가된 지 얼마 안 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익스플로러에서 동작해야 되는 웹페이지라고 하면은 이 문법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거의 지원 안 하고요. 최신 윈도우는 아예 익스플로러 동작을 안 되게끔 막혀 있어요.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있긴 한데 얘를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엣지가 강제로 떠요, 이제. 그래서 익스플로러는 뭐 무시하셔도 될 브라우저가 됐어요. 자, 유저가 있는데 A와 B를 담고 있어요. 이때 user.address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지금 유저 안에 어드레스 있나요? 없죠. 그럼 출력 결과 undefined겠죠. 이렇게. 자, 요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user.address라고 하면은 어드레스는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undefined인데 최소한 점을 찍으려면 일단 유저는 존재해야 돼요. 유저는 존재해야 그 안에 어드레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죠. 자, 여기에 어드레스가 있고요. 여기에 city는 서울이라고 해보죠. 그럼 유저점 어드레스를 출력하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유저점 어드레스점 city를 출력하면 유저 안에 어드레스 안에 그 안에 있는 city를 출력하면 서울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봅시다. user.address라고 접근할 때 이 안에 어드레스가 없기 때문에 undefined인데 이게 표현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유저는 존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유저도 없다면 유저 1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유저 자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에러 나요. 에러 나요.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점을 찍으면 그 뒤에 거는 없으면 undefined라고 출력되지 에러는 안 나요. 근데 점 왼쪽 게 없으면 무조건 에러 나고 뻗어요. 프로그램이. 자, 그럼 밑에 코드를 봅시다. 자, user, address. 여기까지는 undefined죠. 근데 city래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 게 존재하지 않으면 에러라 그랬죠. 그럼 이제 이 코드는 에러가 나는 거죠. 점 왼쪽 게 없으면 무조건 프로그램은 뻗는다. 그래서 이 city라는 데이터를 내가 출력하고 싶은데 이거를 에러가 안 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되게 고전적인 코드는 if 문을 써요.
문자열을 우리가 if문의 조건으로 사용할 때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fails라 그랬죠.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뭐라도 내용이 들어있으면 true라 그랬죠. 이거를 배열이나 제이슨에 적용합니다.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면 fails고요. 이 안에 뭐라도 원소가 들어있으면 true예요. 제이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fails고요. 제이슨 안에 뭐라도 내용이 있다면 true예요. 그러니까 내가 CT를 출력하고 싶은데 에러가 안 나게 출력하고 싶어 라고 하면 if 유저가 제이슨이죠. 유저 안에 뭐라도 있다면 그 다음에 if user.address 유저 안에 어드레스라는 애가 존재한다면 그때 console.log에 CT를 출력하는 거죠. 이게 고전적인 코드예요. 에러 안 나고 undefined가 나오죠. 프로그램 안 뻗었어요. 하지만 if문을 생략해버리면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된다? 그 즉시 에러 나고 뻗는다. 자, 그 if문을 조금 세련되게 넣으면 문자열, 그 다음에 배열, 그리고 제이슨을 if문으로 넣는다라는 게 불린 변수로 바꾼다라는 거거든요. true, false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불린으로 바꿀 때 내용이 들어있으면 true, 내용이 안 들어있으면 false예요. 그 다음에 and하고 or는 무조건 논리연산으로만 처리가 가능해요. 이 두 가지 얘기를 믹스를 지어요. user and. 자, 그럼 이 유저 데이터를 불린을, 즉 true, false로 바꾸면 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true예요, false예요? true죠. 자, and는 전체가 참이어야만 결과가 참이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게 참이라도 끝까지 보지 않고서는 기다 아니다를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가 참이면 뒤에를 봐야 돼. 그 다음에 유저.점 어드레스가 내용이 있는지를 봐요. 자, 유저 안에 어드레스 있나요? 없죠. 그럼 얘는 true, false로 갔다는 뭐예요? false죠. 자, 그 뒤에 and야. 그러면은 얘만 놓고 보면 전체 결과는 뭐예요? false죠. 뒤에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그만둬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걸 출력하면은 if문을 안 써도 undefined라고 출력을 해요. 왜냐면은 유저.점 어드레스가 없으니까, 아, 이거 없으니까 얘 undefined예요 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어드레스가 있다면 어드레스.ct를 출력해라 라고 했죠. 그러면은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제이슨 계층을 and로 이렇게 묶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유저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유저 안에 어드레스가 있다면, 그리고 그러면 유저 안에 어드레스.ct를 출력해라. 만약에 중간에 뭐가 없으면 그냥 undefined가 나오고 끝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요 표현법을 ES6에서 좀 세련되게 바꾼 게 물음표예요. 유저가 있다면 어드레스, 어드레스도 있다면 그 안에 CT.
없으면 그냥 undefined.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거를 축약해서 쓴 게 이거예요. 옵셔널 체이닝이라고 하는 표현법이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틀어서 이 옵셔널 체이닝을 지원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제 기억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거 지원한 게 최고 5년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둘 다 undefined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제가 지금 마지막에 프로그램 종료라고 찍어놨죠. 자, 위쪽에 아까 에러 났던 코드 주석으로 막아놨다가 주석을 다시 풀었어요. 그럼 여기서 에러 난다 그랬죠. 에러 날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전체 실행이에요. console.log user.address.ct에서 cannot read property of undefined reading ct. 내가 ct라고 하는 애를 읽으려고 그랬어. ct라고 하는 애를 읽으려고 그랬는데 undefined,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속성은 읽을 수가 없다. ct는 어드레스의 프로퍼티입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없는 상태에선 ct도 읽을 수 없다는 에러예요. 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튀어나오면 밑에 이 프로그램 종료라는 메시지, 마지막에 이게 나오는 게 끝나는 거였죠? 에러가 나면은 그 순간 더 이상 출력되는 내용이 없죠. 프로그램 종료라는 메시지가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거기서 그냥 뻗어버려요. 그래서 에러를 방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에러가 나면은 어떤 프로그램이면 그 순간 뻗어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앱이었다면은 스마트폰 앱이 갑자기 그냥 꺼져버리고 배경화면으로 나가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고요. 웹페이지였으면은 버튼 같은 거 눌러도 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에러 상황에 대비하는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웹페이지가 이런 게 더 중요한 이유가요. 웹페이지는 대부분 사용자가 뭔가 클릭하거나 입력한 거를 기반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사용자는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그 웹페이지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const year는 뭐 200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const age는 2023 빼기 2000 더하기 1. 이게 우리가 전에 했었던 그 나이 계산이죠. 그 year를 빼주면 되겠죠. 밑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console.log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나이 계산돼서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웹페이지에 보면은 생년월일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년월일 입력하게 되어 있는 케이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생년월일을 입력하라고 하면은 만약에 키보드를 직접 입력하라고 하면 이 표시 안 보이면 그냥 입력 안 하고 넘어갈 거죠, 여러분. 귀찮잖아. 그쵸? 자, 입력 안 하면 그 값은 뭐겠어요? undefined겠죠? 입력을 안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출력 결과는 뭐예요? NaN이지. 이거는 그나마 양반이야. 입력 안 하는 건. 입력한다고 해놓고 2000년 이렇게 문자열로 입력하면 문자열에 연산할 수 있는 건 덧셈밖에 없어요. 뺄셈은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연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들이 사용자 입력값을 그렇게 부단히 검사하고 잘못된 거는 튕기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지 에러 나기 싫거든. 그러니까 괜히 사용자들 뺑뺑이 돌리려고 그렇게 입력값들 다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웹페이지가.
에러를 회피하기 위해서 방어 코드를 넣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뚫리면 거기부터 사이트 해킹이 시작돼요. 그래,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돼요. 해킹 당해도 백엔드가 당하는 거지 프론트는 안 당해. 프론트를 통해서 백엔드를 해킹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프론트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해킹 당하는 거는 무조건 백엔드 잘못이야. 자, 23분입니다. 요거 실습 예제 2개 해보시고요. 5분. 연습 문제 해볼 시간이 좀 있으려나? 연습 문제는 1번까지만 고민해보세요. 자, 연습 문제 오늘은 1번까지만 보기로 했어요. 학생 10명의 혈액형 데이터가 배열로 있대요. 그래서 콘스트 B라고 합시다. 이렇게 배열이 있대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이슨을 하나 줬어요. 이렇게요. 자, 이 혈액형 배열에서 A형이 전부 몇 개이고 B형이 몇 개고 AB가 몇 개고 O형이 몇 개인지를 이제 출력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문제였죠. 자, 일단은 A형에 대해서 result.a 라고 하면은 여기가 1 증가하는 거죠. 자, before부터 봅시다. console.log에 result.a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또 출력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0 나오고 그 다음에 1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 거 있나요? 똑같죠? 제이슨 이렇게 접근해도 된다 그랬죠? 결과 똑같아요. 세 번째. K에다가 A라고 담아 놓으면은 제이슨을 이렇게 배열처럼 접근할 때는 키를 변수에 담아도 된다 그랬죠? 달라지는 거 있나요? 없죠? 똑같죠? 다 왔어요, 이제. B를 가지고 반복을 놓을게요. for const K of B. 자, 이렇게 하면 K는 뭐예요? 그러면은 이 B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가 K에 저장되는 거죠. 요것만 실행하면은 B의 원소가 하나씩 쪼르륵 출력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K가 A가 됐다가 O가 됐다가 B가 됐다가 이 원소 값이 여기 하나씩 저장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리절트의 K번째를 1 증가시키면 처음에는 요 A가 K에 들어가요. 그럼 리절트의 A를 1 증가시키란 말이 되죠. 여기 1 증가. 그 다음에도 A를 1 증가. 그 다음에도 A를 1 증가. 그 다음에 O형이에요. K가 5가 되니까 리절트에 5가 1 증가니까 여기가 1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집계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리절트를 출력했을 때 혈액형 원소만큼 개수가 카운팅 됩니다. 배열의 구조와 제이슨의 구조를 이해하는지를 보는 문제예요.
자, 코드 올렸고요. 자, 나머지 문제 두 개는 내일 시작할 때 풀이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아마 오늘 드린 파일이 내일까지 마무리가 안 될 거예요. 단원 양이 좀 많아서.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 진도는 0.5일 분량이라고 하기엔 조금 적게 한 0.3일 정도 조금 늦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또 역전될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역전했다가 다시 일부러 늦춘 거니까. 자, 마무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